오늘은 은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창업자들이 대부분이 다 속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개인 창업을 하느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느냐를 놓고 보면 비중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퇴 창업자라고 해서 다를 건 아니고요. 네. 은퇴 창업자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사실 창업. 뭐 은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먼저 창업하시는 분들, 뭐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창업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희가 다른 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 점포 창업은 어떤 것이고 프랜차이즈 창업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가게 그냥 내서 네. 내 그냥 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직접 모든 것을 네. 전문가의 약간의 도움을 받거나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을 개인 점포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 네. 본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체인 본사. 체인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서 창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저희 은퇴를 이제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그렇죠. 한번 해보지 않은 사업을 그렇죠. 창업을 해보려니까 불안하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프랜차이즈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무래도. 게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에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황 어느 정도나 네. 될까요? 그 숫자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우리나라에 이미 알려진 것만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업체만 해도 2,000군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요즘은 프랜차이즈 그 본사의 성격이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요. 한 브랜드, 회사 하나가 브랜드를 뭐 최소 3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은 한 회사에 얽혀있는 브랜드 수가 10가지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한 회사가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브랜드만 가지고 회사를 평가하지 않고 브랜드만 가지고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같은 회사가 낮더라도 그 브랜드별로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창업이든 간에 현재 매년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이미 50% 이상, 7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은퇴 창업자든 어떤 창업자든 간에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신다고 해도 실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내년엔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맹신하시는 은퇴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암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그러니까 회사를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 이유도 또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몇 개의 이제 업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있는데 왜 그 하나에 갖고 있는 브랜드가 그 브랜드를 왜 따져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탄탄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에 다 손을 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일단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면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사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치킨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점에 다 도달하게 되면 차기 브랜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런데 차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치킨 브랜드라면 닭에 관련된 조류에 관련된 부분이 또 강한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내면 그 전에 브랜드 만들어졌던 것은 관리적인 측면으로 갈 거고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거겠죠. 그렇다면 창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 집중 관리가 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미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상당히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모색하는데 본사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하나의 브랜드만 보고 창업을 섣불리 선택하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의 이제 아이템을 선택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총 9가지의 체크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뭐 정리해서 9가지인 것뿐이지 더 줄일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씩 풀어서 이 9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네.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앞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경험,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유경험자가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느냐를 따져보고요. 저는 이 분야의 이 점에서는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기존에 잘하시고 있는 유경험자를 찾아가서라도 배우세요. 배우셔서 그 경험을 습득하신다면 이거는 만약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나 경험이 없던 사람도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 두 번째로는 아이템과 본인의 성격이 적합한지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앞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따져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족들이 그분의 부족한 성격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족들이 같이 케어를 해준다면 더욱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또 갖고 계신 분이 함께 간다면 부족한 점이 서로 보완이 되니까요. 네, 성공할 그렇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또 예. 뭐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네. 아이템 정보 수집이 충분하였는가인데요. 네. 자기가 아이템을 준비하실 때 저는 이걸 꼭 실전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맹신하시게 되면 네. 하나만 파고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동종 업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사한 아이템이 다른 본사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초창기 도입기 아이템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성장기나 성숙기 때 들어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도 꼭 비교해 보시라는 거 꼭 네. 집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 쭉 맞아요. 들어보니까 주변의 네. 평가나 혹은 실 경험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세 번째까지 알아봤는데 네. 그렇다면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아이템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면 누구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주변에 친구들, 네, 주변에 그렇죠.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네,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주변 분이라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경험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잘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주변의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프로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사들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보심이 그나마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평가를 그런 식으로 가져보자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네. 현재 희망 아이템에 사업하는 경험자를 만나봐라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에도 충분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런 것처럼 창업자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한다면 네.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귀찮고 지금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가르쳐주지 않겠죠.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처럼 쪽박집 사장이 대박집 사장을 쫓아가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진짜 밑바닥서부터 긁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거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 네네. 9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5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아직 4가지가 더 남았어요. 근데 요 다섯 가지만 네. 알아도 창업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럴까요? 어느 네. 정도 위험 요소는 이제 좀 많이 체크가 된 것 그렇죠. 같은데. 여기서 이제 빠진 건 끼케야 금전, 자금적인 부분 정도가 아닐까 이 생각 정도 드는데. 이 창업에서는 체크할 항목이라고 해서 네. 예비 창업자들이 체크할 뭐 9가지, 5가지, 17가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비슷해 보여도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 창업자들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으셔서 내가 진짜 이런 정도의 상중하를 매겨준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9가지도 그
그중에 일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선정한 아이템이 지속 가능한 유망 아이템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지속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을 그렇죠. 하시려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예요. 하지만 아이템이 지속 가능한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할 때는 경쟁 상대가 없어서 네.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내가 좀 돈을 번다 싶으면 유사 경쟁 업체는 그 주변에 그렇죠.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잘 되면 너도 나도 막 서로 막 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붕처럼 많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템 선정할 때도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납품만 받아서 하는 거라면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타 경쟁자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PC방 같은 경우가. 예, 그렇죠. 그런 뭐 경우라고 네. 누구나 그러죠. 창업을 할 수가 있고 네. 예, 문턱이 낮으니까 한때 맞아요. 또 굉장히 많아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아이템에서는 여러분들이 붐 아이템,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유행을 타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은퇴 창업자한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은퇴 창업자가 예를 들어 사골만 끓여갖고 네네. 진짜 집에서 먹는 곰탕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인테리어가 아주 탁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요. 허름한 집에 노부부가 아르바이트 하는 아줌마하고 같이 곰탕을 진짜 푹 끓여서 내 집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처럼 내 가족들이 먹는 것처럼 하는 그런 아이템을 하신다면 큰 돈은 유행을 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기 아이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아이템에 그 은퇴 창업자의 연륜과 이런 느낌,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7번째로는 희망 아이템의 구체적인 영업 정보는 확보하였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영업 정보라는 것이 현행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업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만약에 은퇴 창업자든 뭐 어떤 창업을 결심하신 분들이 창업을 결심하면 잘 된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찾아가면 사장이 대꾸를 안 해줍니다. 대꾸를 안 해줘갖고 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튕겨버려요. 네. 요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조급해져갖고 아 이거 당장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들의 아킬레스건 사실 폐점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의 진짜 실적이 어떤지는 물어보려고도 괜히 눈치 보여서 못 물어봤죠. 네. 근데 지금은 가맹사업법에서 정보공개서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이라든지 하시려고 하는 프랜차이즈에 요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업소가 창업을 하고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그러면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몇 년도에 몇 개의 출점을 해서 몇 개가 폐점을 했고 그다음에 경영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고 네. 범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가맹비라든지 이런 것이 회수가 될 수 있는 돈과 회수가 되지 않는 돈 그다음에 업무의 영역 이런 것들이 책자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요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정거래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업체, 그 브랜드를 해당하는 것을 정보공개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꼭 가장 해봐야겠네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 아이템에 그러니까 대한 구체적인 영업 정보. 그렇죠. 예. 내가 잘 될 거라는 느낌, 네. 혹은 또 주변에서 야 이거 잘 돼, 잘 돼, 잘 돼 이런 말에 대해서 속지 다르죠. 않을 수 있는, 그렇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 그다음, 것을 네. 예. 창업자들이 보시고 구체적인 영업 정보를 확보를 하셔야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째를 알아봐야죠. 네. 희망 아이템에 대한 투자할 자금은 적절한가라는 부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자금 문제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부족하다고 보시는데 특히 앞 시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은퇴 창업자들이 생각하시기엔 난 나이가 있으니까 창업할 때 내 돈 갖고 할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으세요. 네. 빚지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것은 창업입니다.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 몇 천만 원이라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자금을 밑바탕으로 깔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돈을 소모성으로 쓰지 마시고 임대보증금이면 임대보증금으로 묻어두십시오. 그 자금을 받으셔서. 나중에 네. 이제 갚을 수 있게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금 중에 그 돈을 커버하고 난 나머지 자금을 갖고 소멸성, 망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내가 데미지를 입고 말 수 있는 거 정도로 커버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한 번 하시고 마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 번 하셔야 될 경우들 있죠. 네네네. 여러 번 하셔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이 딸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시려면 여비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려면 그런 식의 네. 어떤 자금 운영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네. 그걸 보증금 같은 것으로 좀 묵여놓고 그렇죠. 나중에 상환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상환이 가능하게끔 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권리금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그쵸. 하면 이것도 또 돌려받을 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네, 충분히 맞습니다. 활용 가능한 네. 그런 네. 금액을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거죠. 성장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네. 희망 아이템에 대한 법적 사항은 고려하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법적 사항, 법적인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적 사항 그쵸.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쎄요.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지금. 흥하던가 네. 해정을 하던가 네. 이 둘 중에 하나로 그냥 나눠질 것 같은데 이 법적 사항이 들어간다. 이거는 좀 의외의 문항입니다. 네. 많은 창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일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 사항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고 가맹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점포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할 수도 있고요.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애초부터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내가 선정한 점포, 그 점포에 적합하지 않은 인허가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 이런 법적 사항에 대한 것도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 아이템, 그렇죠.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꽤 지금 많네요.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이 9가지만 잘 기록하시고 요거만 해도 웬만큼 프랜차이즈는 조금 안전하게 시작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자, 이 외에도 또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가지로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한번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마라 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 참 쉬운 말이죠. 뭐 당연히 창업하시는 분이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감도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신감만 갖고 했을 때 부닥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은 자신감일 뿐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건 마음속에 있는 매일매일 느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 열정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신감에 따라서 뭔가 자신이 시스템에 맞춰서 했다면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어떤 슈퍼바이저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 괜찮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 창업을 하면 독립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도움을 줄 뿐이지 무엇보다도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객하고의 매일매일 만나는 접점의 1대1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때그때 이 사장님이 내 직장에 와서 내 사업장에 와서 하는데 그때마다 뭐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침울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자신감,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은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아침에 같아요. 출근할 때 네.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하루가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열정을 가지면서 하실 게 은퇴 창업자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알아봤고요. 이제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유망 아이템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정의를 해드립니다. 유망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유명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유명 아이템이라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투자비가 그만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치 많이 들어가는 것 대비 내가 실익을 낼 수 있는 순수익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명 아이템에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일간지라든지 뭐 주간지라 매일 나오는 일간지 네네. 우리가 말하는 4대 일간지나 스포츠지 같은 데 보시면 밑에 하단에 큰 칼라 광고를 내잖아요. 5단통 광고를. 예,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건 전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오죠. 예.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막 아주 휘황찬란한 글귀들이 그렇죠, 많이 써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까 실패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 거기에 뭐 10회 10번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가맹비를 면제해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들에 굉장히 현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된다, 시간에 쫓긴다라는 느낌이 있는 은퇴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시기보다는 그 광고가 나왔으면요, 실제 거기에 언급되는 매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객 입장에서 한번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담하시기 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음식도 먹어보고 맞습니다. 그렇죠. 서비스도 네, 받아보고. 맞습니다. 네. 내지는 그냥 상담을 받아보시고 모르게 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네. 많지가 네. 않기 때문에 분명히 본사에서는 잘 되는 점포를 알려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 되는 점포도 가보시고요. 안 되는 점포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가봐야죠. 네, 정보공개서에는 거기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꼭 염두에 보시라는 거. 네. 그게 아니더라도 해당 회사 사이트에 가시면 홍보하시려고 그 출점 예정지까지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도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참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망 아이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유망 아이템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서진 씨도 보이고, 우리 그쵸. 강사님도 보이고, 네. 뭐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나도 막 그 아이템에 막 접근을 합니다. 네. 그게 제가 볼 때 PC방이 그랬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커피숍. 너무 요번 많죠. 커피숍이 너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포화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또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그만큼 낭패를 보는 일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이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굉장히 많다라는 많으실 거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봐도.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네. 시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시기는 돌아오지 않겠죠. 예. 그 경쟁이 치열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앞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기 때 아이템을 하시면 제일 바람직하신데 그러려면 창업자가 그만한 경험이 충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가급적 성장기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네. 일단은 아이템을 체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뭐 자, 남만 경쟁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서비스 정신으로, 맞아요. 나만의 마인드로 이렇게 다가가면 네. 또 분명히 틈새 시장이 그렇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도 매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네. 세 번째로는 매장을 구하지 마라라고 일단 정의를 내렸는데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저 자리가 좋으니까 덜커덕 먼저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매장 먼저 구해 놓으신다고 해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암만 좋은 입지라 해도 그 아이템하고 맞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매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도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네. 네 번째는 창업 결정이 6개월이 안 되었으면 하지 마라. 가급적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6개월 준비를 하셨어요. 네.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포기를 하셨다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그 정도도 시간 안 하고 조급하게 만약에 창업을 결정하신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항상 뭐 지켜보고 준비를 가급적 하고 길게 이런 보시는 거죠.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담도 받아보고 관련 업체도 3군데 이상 다녀보시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 잘 될 것 같네요. 전 지금 왜요? 지켜보는 것만 한 20년째 지금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벌써. 그렇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외형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외형에 신경 쓰는 것은 특히 은퇴 창업자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인 것 같아요. 네. 은퇴 창업자들은 사회적 연륜이 있기 때문에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면 보여주는 모습, 비주얼이 강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결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창업의 형태를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떼돈을 벌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 앞으로 은퇴에 필요한, 남은 인생에 필요한 돈을 버는데 은퇴 창업을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창업의 형태를 추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외형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은 좀 이 거품을 빼라 이런 말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 시작하는데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왕년에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런 어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9가지, 5가지, 네, 합이 다 14가지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쭉 알아봤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되는 창업이라면 준비하십시오.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준비하는 창업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내용이겠죠. 그런 것처럼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창업자가 성공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경험을 얻으셔야 되는데 창업이라는 형태는 실패해야지만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을 테니까요. 가급적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 벤치마킹을 하고 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은퇴 창업자들한테 바람직합니다. 마음을 놓으시고 편하게 준비하셔서 1년 정도 준비하셔서 마무리 인생, 나머지까지 길게 사는 인생에 대비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은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네. 준비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준비를 미리미리 네. 하는 건데 이 창업 알면 알수록 어렵고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네. 근데 또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그렇죠. 네, 두 번째 이 시간에 창업 또 두 번째 시간을 또 준비가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꼭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을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들은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